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비가 그쳤네요. 제 얼굴은 퉁퉁 붓고 늦게까지 운동하고 잤더니 아침에 몸 전체가 좀 뻐근합니다. 아침밥은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서 먹고 나왔고요. 다운타운을 가려면 프리웨이를 타야 됩니다. 간만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좋네요. 맨날 쨍쨍한 날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로 출근하는 날은 이제 주차장에 파킹을 해야 되는데 다운타운의 주차장 주차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주차하는 곳은 이제 주얼리 상가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하루에 10불 내면은 하루 종일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붐비는 지역에 가거나 깨끗한 지역에 가면은 뭐 20달러, 30달러까지 가기도 하고요. 좀 싼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좀 안전한 주차장을 골라야 돼요. 시큐리티 가드가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 오픈된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 도둑놈들도 많고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입구에 시큐리티 가드가 있는 그런 주차장을 위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차가 안전합니다. 그 좀 약간 위험한 지역, 치안이 안 좋은 지역에 가실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오랫동안 주차를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자동차 바퀴가 모두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LA에선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SNS 같은데 뭐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바퀴를 털어가거나 아니면 뭐 유리창 깨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절대로 물건을 보이게 두고 다니시면 안 돼요. 한국이랑 다르게 뭐 경찰이 많이 도와준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몸도 지키셔야 되고 재산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직장으로 와서 지금 아이폰 11
차징 포트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충전이 안 되는 증상으로 들어왔어요. 충전도 안 되고 목소리 전달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시간은 대략 한 20분?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아이폰은 그 충전 포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타의 기종들도 이 충전 포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폰은 그나마 좀 쉬운 편? 쉬운 편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삼성폰이나 이 안드로이드 폰 계열이 충전 포트 교체가 쉽고요. 아이폰은 좀 어려워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풀어야 될 나사도 상당히 많고요. 저는 주로 이제 자석판을 많이 쓰거든요. 자석판이 있으면은 어, 분해 조립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기 앞에 작은 자석판이 있는데 손바닥 이제 한 뼘만한 크기의 자석판인데 알리에서 약 3,000원 정도면 구매를 합니다. 그 아이폰 수리나 뭐 아이패드 수리 관련해서 요 직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분해 조립 간단합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충분하고요. 그 뒤부터는 연습이죠. 예.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문제고 뭐 조립은 조립이고 중요한 건 또 손님 응대겠죠. 손님이 전화 문의가 왔을 때 그 즉각적으로 대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 명료하게 전달을 해줘야지만 손님도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이 이렇게 제 가게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얼버무리거나 뭐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 손님은 다른 가게에 문의를 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손님 응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질문은 맨날 똑같아요. 고장 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뭐 액정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액정, 배터리, 충전 포트 아니면 카메라 거의 요 정도예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리점들이 거의 아이폰 수리 위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LG, 모토로라, 뭐 TCL, 크리켓 다양한 브랜드들의 폰을 사용을 하고요. 다양하게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아이폰만 수리를 하죠. 삼성폰 수리를 했다가는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이폰 수리만 대부분 하세요. 아이패드 수리는 잘 안 하시고 하시긴 하시는데 대부분 액정 파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배터리 교체 정도만 다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아이폰보다 오픈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폰 위주로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 액정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 않으면 바로 파손으로 이어지고, 파손은 바로 변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제 처음 접해 보시거나 몇 번 접해 보시다가 몇 번 수리하시다가 이제 깨먹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손님과의 다툼도 좀 생기고, 또 금전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겠죠. 프로 기종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30만 원씩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손 안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부터 아이패드 1, 2, 3, 4, 5, 6 모든 기종을 다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부터 수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어떤 기종이 뭐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가 어렵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수리를 아이폰 수리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에 뭐 기본 10대씩 이상은 혼자서 해치웠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죠. 8년을 했으니까. 하루에 한 대라고 쳐도 1년이면 365대고 10대씩 10대씩은 아니더라도 365대죠. 그러면 8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실제로 카운트를 해본 게 제가 10,000대 이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1년에 뭐 1,000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종을 갖다 주더라도 워낙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분리하는 건 크게 저한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 조립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수리에 관심을 많이 가시게 되죠. 저도 보드 수리에 관심이 많았고 아이폰 10 시리즈까지는 보드 수리를 조금 해봤어요.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는 다 수리를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보드 수리는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 액정 교체라든지 배터리 교체라든지 각종 부품 교체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방향을 늘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그 폰 쪽에 어려운 쪽에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돈 벌기도 솔직히 더 힘듭니다. 물론 잘 하셔가지고 적응을 잘 하시면 충분히 뭐 소득에 도움이 되겠지만 차라리 방향을 좀 바꾸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 영상이 지금 다 끝나가가지고 이 수리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길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리하고 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영상이 곧 나옵니다. 네, 여기는 주얼리 상가, LA 다운타운에 있는 주얼리 상가입니다.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점심. 제가 자주 가는 가게 와우 벤또.
저 앞에 사장님이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먹는 점심입니다. 비프 벤또, 오이랑 국물.